여러분, 요즘 부동산 시장이 시끄럽다 싶더니 이번엔 잠실입니다. 무려 1,000억 원대 상가 분양이 법원 가처분 신청으로 멈출 수도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아니, 집값만 문제가 아니라 상가까지 이렇게 복잡해? 이런 말 나오실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이거 우리 돈 줄줄 새는 거 아니냐는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 신천동 미성 크로바 아파트 재건축 현장. 이름은 잠실르엘로 바뀌었죠. 이곳 조합이 올해 4월 한 자산관리업체, 흔히 PM사라 불리는 회사와 1,089억 원 규모의 상가 일괄 매각 계약을 맺었습니다. 조합 입장에선 이해가 됩니다. 요즘 상가 분양 어렵다. 개별 분양했다가 미분양 쌓이면 현금 흐름 막힌다. 차라리 통으로 넘기자. 이런 판단이었던 겁니다. PM사는 싸게 일괄로 사들인 뒤 개별 분양을 통해 차익을 남기는 구조죠. 조합은 리스크를 피하고 PM사는 이익을 챙기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조합 비대위가 이거 입찰 과정, 절차에 심각한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겁니다. 쉽게 말해 이 계약 일단 멈춰라. 무효로 해달라는 거죠. 현재 법원 판단을 기다리는 상황이고 그 사이 PM사가 진행 중인 개별 분양도 불확실성에 빠졌습니다. 그럼 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비대위는 당시 입찰 공고 방식을 문제 삼습니다. 공고는 금요일에 냈는데 입찰 필수 절차인 지침서 교부는 월요일 오전 단 3시간 동안만 했습니다. 여러분도 상상해보세요. 금요일에 공고 보고 주말에 준비하고 월요일 오전 딱 3시간 안에 서류 다 맞춰서 내라. 이건 누가 봐도 빡빡하죠. 게다가 제출 서류로 범죄 수사 경력 해보서를 요구했습니다. 보통 공무원 채용이나 수사 과정에 쓰이는 서류인데 상가 입찰에서 요구한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경쟁 업체였던 시사 대표에게 20년 전 전과가 있었던 겁니다. 비대위는 이거 노린 거 아니냐라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전과자라서 입찰 안 된다는 조건 때문에 시사가 입찰에 참여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더 높은 가격을 써낼 수 있었던 기회를 날렸다는 거죠. 얼만큼 차이가 났느냐? 무려 161억 원입니다. 그러니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1인당 1,140만 원씩 손해본 거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현장에서는 냉소 섞인 말들이 돌고 있습니다. 아니, 입찰이면 그냥 제일 높은 가격 쓴 데 주면 되는 거 아냐? 20년 전 전과를 문제 삼는 게 말이 되냐? 실제로 상가 통매각 경험이 있는 전직 조합장은 입찰 제한 규정 자체는 둘 수 있지만 이렇게까지 과거 전과까지 들춰내서 배제하는 건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업계에서도 일반적이지 않다, 문제 소지가 크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절차 논란이 아닙니다. 지금도 PM사는 조합과 계약을 맺고 개별 분양을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법원이 효력정지 결정을 내리면 이 과정 자체가 멈추게 됩니다. 1,000억 원대 자금 흐름이 가로막히면 조합 사업에도 큰 차질이 생기겠죠. 조합원 입장에서는 현금 유동성 확보한다더니 오히려 소송에 발목 잡히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조합 측은 당연히 반박합니다. 절차적 하자 없다. 상가는 독립정산제 대상이라 상가위원회가 조건을 정했고 조합은 그냥 공고만 냈다는 입장입니다. 범죄 수사 경력 해보서 요구 이유? 우리는 알지 못한다라고 선을 긋고 있죠. 그런데 상가위원회 측은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시청자 여러분도 궁금하실 겁니다. 그럼 이게 진짜 불공정한 건지 아니면 그냥 절차에 불만인 건지? 법원의 판단은 아마 이런 부분에 달려 있을 겁니다. 정비사업 전문 변호사도 정비사업은 계약 자유 원칙 아래 움직이지만 특정 업체 밀어주기가 있었다는 근거가 명확하다면 법원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시장 분위기를 조금 더 짚어보죠. 최근 경기 침체와 수익성 악화 때문에 상가를 통으로 매각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조합은 미분양 리스크를 피하고 당장 쓸 현금을 확보할 수 있어서입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늘 논란을 낳습니다. 싸게 팔고 PM사 배만 불리는 거 아니냐는 비판이죠.
실제로 이번 사례처럼 조금만 절차가 삐끗해도 밀어주기 아니냐는 의혹이 따라붙습니다. 주민 반응도 엇갈립니다. 빨리 팔아서 사업 속도 내야 한다는 쪽과 절차부터 투명하게 다시 해야 한다는 쪽. 여러분 같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눈앞에 자금을 확보하는 게 우선일까요? 아니면 몇 년을 더 기다리더라도 공정성을 확인하는 게 맞을까요?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잠실 르엘 상가 매각은 조합 유동성을 위해 추진됐지만 절차적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며 법원의 판단대에 올라섰습니다. 1,000억 원대 자금이 걸린 문제, 단순히 한 조합의 갈등을 넘어 재건축 시장 전반의 신뢰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우리 조합도 언젠가 이런 일 겪는 거 아니냐는 불안이 다른 현장으로 퍼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상가 통매각, 속도가 우선일까요? 투명성이 우선일까요?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이 질문은 계속 우리 앞에 남아있을 겁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피스텔 하나 때문에 수억짜리 새 아파트 입주를 날릴 수도 있다면 믿어지시나요? 요즘 직장인들 사이에서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혜택 준다고 하길래 했는데 이제 와서 발목 잡는 꼴이 됐다. 이런 푸념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마포에 사는 30대 직장인 장 씨도 그런 경우입니다. 2022년에 오피스텔을 하나 사서 10년짜리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는데요. 문제는 2028년 입주 예정인 아파트 때문입니다. 이번 9월 7일 대책 이후 임대사업자는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되면서 잔금 마련이 막히는 거 아니냐는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장 씨 말로는 분양받을 땐 대출 걱정 없을 줄 알았는데 이제는 잔금 날릴까봐 밤잠이 설친다는 거죠. 정부는 왜 이런 칼을 빼들었을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동안 임대사업자에게 허용된 대출이 투기 수요를 키우고 지방 아파트를 담보로 수도권 집을 사들이는 레버리지 창구가 되어왔다는 겁니다. 이번에 아예 대출을 막아버린 건 그런 투기적 수요 차단과 가계부채 관리 목적이라고 정부는 설명합니다. 돈 빌려서 전세 끼고 집 사고 그게 집값 올리고 세입자들만 힘들게 한다. 이게 정부 논리인 거죠. 그런데 현장은 혼란스럽습니다. 임대사업자들 입장에서는 나라가 장려해서 사업자 등록했더니 이제 와서 규제로 족쇄를 채운다는 반발이 터져나옵니다. 실제로 잦은 말소도 쉽지 않습니다. 특히 오피스텔은 임의 말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등록임대주택을 중간에 처분하면 3천만 원 과태료에다가 그간 받았던 세제 혜택까지 전부 토해내야 합니다. 그러니 팔 수도 없고 안고 가자니 대출은 막히고 말 그대로 진퇴양난에 빠진 거죠. 그럼 가족 명의로 넘기면 되지 않냐 이런 말도 나오지만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가족이 1주택자면 세금 부담이 커지고 무주택자라 해도 새로 임대사업자 등록해야 해서 부담이 큽니다. 중개업소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솔직히 이런 오피스텔 받아줄 임대사업자 요즘 누가 있겠어요? 다들 손살에 칩니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 성창엽 회장도 현 시점에서 임대사업자 대출은 안 나온다고 생각하는 게 맞다고 선을 긋습니다. 6.27 대책 이후에도 수많은 사례들이 터져나왔는데 이번에도 예외 상황들이 꼬리를 물며 혼란이 계속될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모든 게 막혀있는 건 아닙니다. 장 씨처럼 이미 분양받은 경우라면 소급 적용은 문제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도 매매가 아니라 분양잔금까지 막아버리는 건 과잉 규제라고 지적합니다. 적어도 분양 당시 계약자에게는 예외를 두는 게 맞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이번 규제는 단순히 개인 몇 명의 문제가 아닙니다. 임대사업자는 시장의 핵심 공급자 역할을 해왔습니다. 장기간 주택을 보유하면서 전세나 월세로 내놓아 세입자들이 들어갈 집을 꾸준히 공급해왔던 거죠. 그런데 대출이 끊기면 자금력이 약한 소규모 임대사업자들은 버티지 못하고 시장에서 밀려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전세 매물이 줄어듭니다. 이미 아실 데이터에 따르면 3개월 사이 서울 전세 매물이 10% 넘게 줄었고 성북구는 반토막이 났습니다. 광진구, 관악구도 줄줄이 감소했습니다.
전세 매물이 줄면 당연히 전세 가격은 오릅니다. 지난주 서울 전세값은 0.07% 올라서 30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송파구는 무려 0.20% 뛰며 서울 평균의 3배를 기록했죠. 시장에서는 대출 막으면 결국 임대 매물은 줄고 가격은 더 오른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옵니다. 세입자들은 벌써 불안합니다. 전세 매물 줄면 이제 월세밖에 답이 없나?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결국 이 대책이 진짜 의도대로 투기 억제로만 작동할까요? 아니면 임대 공급 축소라는 부작용으로 더 크게 다가올까요? 전문가들도 우려합니다. 시장 안정이라는 명분은 이해하지만 지금처럼 한꺼번에 규제를 몰아치면 매물 부족과 가격 상승의 악순환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정부는 갭투기 차단, 가계부채 관리라는 큰 틀을 위해 칼을 빼들었지만 현장에선 오피스텔 하나 때문에 새 아파트 입주를 포기할까봐 쏙 끓이는 직장인이 생기고 소규모 임대사업자는 사실상 시장 퇴출 위기에 몰리고 있습니다. 전세 시장마저 불안해지고 있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규제가 과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을까요? 아니면 세입자와 임대인 모두를 더 힘들게 하는 악순환으로 번질까요? 집값 잡는다더니 결국 전세난만 키우는 거 아니냐는 현장의 목소리 그냥 흘려들어도 될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